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 먼저 예금이자하고 대출이자가 다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예금이자를 받아서 생활하던, 이자 소득을 받아서 생활하던 사람들은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는 생활이 좀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리고 대출 금리도 같이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 보니 주식하고 부동산에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똑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예전보다 이자를 적게 내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 또 상승을 하게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돈을 빌릴 때의 금리, 그러니까 대출이자가 낮아지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기가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활발하게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금리가 낮아졌다면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금리가 높은 나라로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또는 그냥 가지고 있는 돈으로 여기 넣는 것보다는 저기 넣는 게 낫겠지 하고 다른 나라로 자금을 이동시킬 확률이 또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된다면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기업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수월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자금을 조달하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설비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하나의 기계를 새로 사게 되면 예전에는 1시간에 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새로운 기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1시간에 400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사게 된다. 자, 그러면 수익성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익성이 향상이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기업이 막 잘 되겠죠. 그러면 기업의 주가도 함께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예금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자를 받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예금 말고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또는 예금을 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서 오히려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할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주식, 채권도 있을 수 있고요. 부동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대출 금리도 같이 내리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그럼 난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면 증시가 화랑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여러 가지의 그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자, 금리 변동이 일어난다. 자, 금리가 하락한다. 그러면 무조건 증시가 화랑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각 사회적인 그 상황별로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경제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법칙은 없고요. 법칙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다른 변수들이 별로 없다면 이렇게 갈 확률이 높아진다 하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대출과 이자의 금리가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이자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형편이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워서 상환을 하거나 또는 예전은 같았으면 금리가 낮았을 때는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을 법한 사람들이 대출 이자가 좀 부담이 되다 보니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기를 좀 꺼리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출이 기존에 많던 가게는 이자가 올라가면서 대출 이자 금액도 같이 올라가니까 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좀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고요. 국외, 해외로 나갔던 그 자본금들이 우리나라의 금리가 오르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금리가 올라간다. 그랬을 때, 자, 아까 전에 금리가 하락했을 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서 설비 투자를 활발히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높겠죠. 자, 기업에서 뭔가 돈을 빌려서 무엇을 투자하거나 설비를 사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이자 금액 때문이겠죠.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좀 줄이게 되고, 자, 그래서 설비 투자를 또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돈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떤 기계를 돈을 빌려서 샀다면 수익성이 좀 높아질 수 있지만 그렇게 새 기계를 들이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그대로이거나 악화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기업이 좀 활발하게 돌아가기보다는 약간 정체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될 수 있고요. 자, 또는 개인 투자자가 대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환을 하고 싶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예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럼 이거를 예금에다가 좀 넣어볼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중에서 돌아다니고 있던 많은 돈들이 다시 은행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대출을 상환을 하더라도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죠. 그리고 예금을 하더라도 은행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시중의 돈이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게 되고 주식 시장에 들어와 있던 돈도 좀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아지는 거죠. 네, 주식을 하던 사람들이 좀 위험성을 줄이고자 이 주식하던 돈을 빼서 은행에 넣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자, 다른 어떠한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다면 증시가 좀 불황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